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보습제를 적게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늘 한결같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돼서 유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에 더 좋으라고 유아용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인용 제품과 유아용 제품은 정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인용보다 유아용 보습제가 더 좋은 걸까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용 제품과 유아용 제품의 보습제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유아용 보습제라고 파는 것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무슨 성분이 들어가면 무슨 효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주름 개선 성분이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주름 개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주름 개선에 탁월한 무슨 성분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화장품을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선전하면 과장 광고가 되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화장품법이 이렇다 보니까 무슨 성분이 들어가야만 무슨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유아용 화장품이죠. 비슷한 규제 틀을 적용하는 거죠. 즉 성인용 보습제와 유아용 보습제는 화장품상으로 보면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뭘로 구분하냐면 규제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좋은 성분을 넣어서 유아용이 아니라 무슨 성분을 넣지 않아서 유아용이란 얘기죠. 화장품법상 영유아, 어린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부터 13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용 보습제라고 한다면 13세 이하 아이들이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광고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유아나 어린이 화장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표기를 쓸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영유아 화장품이라는 표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존제의 함량만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성인보다 조금 더 깐깐한 함량 제한이 아니라 함량 비율만 표시하는 겁니다. 무슨 성분을 어느 정도 배합했다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적게 쓰라는 기준이 영유아로 별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배합 한도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유아나 성인이나 동일하게 1% 이내입니다. 그런데 단지 유아는 함량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용 한도는 1%예요. 근데 성인용은 함량 비율을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유아용은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흔한 유아용 로션에 쓰는 페녹시 에탄올이 0.54%라는 함량 표시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 보습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은 표시를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 화장품에도 페녹시 에탄올은 1% 미만으로 사용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량 비율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린이용은 0.54%인데 성인용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용 화장품은 사용 금지 성분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유아한테 쓸 수 없는 성분입니다. 도저히 쓸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분들은 성인용도 사실은 특별한 기능성이 있을 때만 쓰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게 있죠. 여드름 같은 데 쓰는 그런 성분인데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0.5%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1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즉 사용 금지 항목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단 샴푸에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 화장품에 살리실릭 애시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드름에 필링제로 쓰는 건데 피지를 줄이는 약인데 이걸 유아용 보습제에 쓸 수 있냐? 없죠. 당연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용 제품에도 이게 들어있는 경우는 사실은 확인하고 사용하겠죠. 그리고 일반 보습제는 아닌 기능성 여드름용 필링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예로 아이오도 프로피날 부틸 카바에이트라는 성분이 있죠. 이걸 보면 사용 후에 씻어내는 제품, 즉 자극감이 있다는 얘기죠. 0.02%
라고 돼 있는 거죠. 퍼센트만 봐도 자극감이 있는 제품이죠. 이걸 영유아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영유아용 제품이나 1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죠. 즉 배합 금지 성분들은 사실상 피부의 자극도가 높아서 성인용 보습제에도 쓰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유아용에도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금지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보습제는 일반적이지 않죠. 누가 보습제에 살리실릭 애시드를 쓰겠어요? 아니 누가 색조용 색소를 넣겠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첨가 금지 성분을 제외하고 일반 성분에서 유아용, 어린이용과 성인용 제품은 따로 뭘 적게 넣어라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혹은 유아용이나 어린이용은 이 성분이 더 들어가면 좋으니까 이걸 더 넣어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아용 로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성인용보다 더 안전할까요? 유아용 보습제는 성인용 보습제보다 더 우월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금지 성분은 원래 성인용에도 쓰지 않는 겁니다. 보습제에 누가 그런 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성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더 안전하냐는 얘기죠. 성분 규제를 보면 유아용에 쓰지 못하는 성분이 있는 게 맞지만 그 성분은 원래 잘 보습제는 안 쓰는 성분이죠. 즉 아토피용 보습제는 원래 안 쓰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유아용 성분이나 성인용이나 어차피 규제 대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보면 유아용 화장품을 선전하는 광고하는 업체 런칭할 때 광고 문구를 보면 특정한 성분을 타겟으로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존슨즈 베이비 수딩 내추럴 너리싱 로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유아용 보습제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흔히 화장품 성분을 검증하는 사이트에서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 쓰면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거티브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화장품 금지 성분 중에 영유아, 임산부 주의 성분이라고 하는 페녹시에탄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카보모,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것들 아니면 사코신 등등을 넣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쓰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과연 위험한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했다면 어차피 화장품에서 성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했을 건데 규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함량 비율을 표시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엄청나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존슨즈 베이비 수딩 내추럴 너리싱 로션을 아이들한테 쓰면 큰일 나는 성분인가요? 팔리고 있는데 절대 쓰면 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팔릴까요? 화장품상 함량 제한이 있어서 그걸 안 쓰는 거 맞고 그리고 써도 되는 성분을 넣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더 좋은 성분이 있다라고 광고하면서 더 안전한 성분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우리 유아용 보습제가 더 우월하다고 광고라는 거죠. 결국은 특정 성분들이 안 좋다 해서 앱 같은 데 보면 검증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성분들이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장품이 위험할 거다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C등급을 주거나 D등급을 주죠. 그런데 결국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더 조성을 해서 내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아용 보습제 시장, 화장품 시장의 민낯인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더 안전하다. 그런데 효과는 더 좋아요? 아니죠. 비슷합니다. 더 비싸기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용은 많이 듬뿍 써도 되는 거고 성인용은 더 안 좋으니까 조금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보습제 성분은 성인용이나 유아용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규제 항목이 있고 배합 비율이 있고 성분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있을 뿐이지 성인용은 나쁜 성분을 왕창 넣어도 되고 유아용은 더 좋은 성분만 더 넣게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을 보면 성인용이나 유아용이나 그게 그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성인용 같은 경우는 향 같은 걸 첨가하는 경우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 같은 게 첨부되거나 하는데 아토피 같은 경우 향이 들어갔을 때는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습제는 향이 없는 걸 써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런데 성인용 제품이 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유아용 보습제는 향이 들어가 있지 않죠. 왜? 넣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분 자체만 보면 유아용 보습제나 성인용 보습제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화장품을 적게 써야 아토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습제를 적게 쓰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아용 보습제는 더 많이 써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용 보습제와 유아용 보습제는 어차피 보습 성분은 똑같습니다. 각질층 사이사이에 껴있는 유분을 더 넣어줘서 각질 세포간 지지를 충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더 유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칼슘 기울기가 왜곡되기 때문에 피부 재생 속도가 늦다라 그랬죠. 그래서 오일이나 보습제를 충분하게 쓰면 피부 재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인용 보습제를 많이 쓰는 거나 유아용 보습제를 많이 쓰는 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용 보습제를 많이 써서 더 좋으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아용 보습제를 많이 써도 더 효과가 좋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아용 보습제를 많이 써도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유아용 보습제와 성인용 보습제는 그게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인들이 나의 아토피는 더 예민하니까 아이들이 써도 되는 보습제를 듬뿍듬뿍 쓰고 있으니까 좋을 거다라고 안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 비병 같은 경우는 보습제를 적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유아용이냐 성인용이냐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하는 세계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